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 금요일 시장 특징 확인을 해보면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고조, 코스피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자, 상승 출발한 우리 증시 개장 직후 하락 반전했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선제 타격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중 미국 측의 개입 여부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점도 시장에는 부담이 됐는데요. 차익 실현 욕구가 들던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락의 빌미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선제 공격했는지도 궁금해지죠. 일단 이스라엘은요, 중동 내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이런 지위가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핵 개발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지난 수십 년간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리 세력을 통한 마찰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적 노림수도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여러 뉴스들이 나왔죠. 섹터를 움직일 재료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온 가운데 일단 오늘 시선은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중동 리스크 관련 헤드라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가가 급등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키웠죠. 뉴스와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현지 시각 기준으로 좀 보자면 13일 그리고 14일 일요일에도 양측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밤사이 이란의 가스전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했고요. 치열한 공방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하기로 했던 핵 협상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는 등 갈등은 계속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중단한다면 보복을 멈출 것이라고 발언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를 위해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다만 이는 발언일 뿐 실제 갈등 완화의 조짐은 아직까지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정학적 위기, 이에 따라 유가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주말 사이 WTI가 7% 급등한 가운데 향후 유가 흐름에 있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합니다. 자, 이란산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등 제한적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으로는요, 중동에서 향하는 대부분의 유조섭이 지나게 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유가는 급등,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죠. 유가 관련해서 JP모간은요. 최악의 시나리오 시 유가는 13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확률도 7%에서 25%로 증가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의 전력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고요. JP모간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실질적으로 폐쇄된 적은 없다며 봉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도 커지고 있죠. 상상인증권은 여러 이유로 단기 이벤트로 끝난 작년 교전과는 좀 다르다고 봤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타격 목표가 핵시설이었던 점,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조라는 점, 그리고 양측 모두 보복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자,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다만 지상전까지의 전면전보다는 공중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상상인증권은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내내 쉴 새 없이 속보가 쏟아졌죠. 이전과는 다르다. 아니다.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동 긴장의 향방이 아직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지수 고유의 모멘텀, 즉 상법 개정 추진 등이 남아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을 팔았던 주체는 기관이었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지수 흐름은 어디로 향할지 이런 가운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오늘도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부각될지 개장 이후에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혜수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액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동부건설이 공사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발주처인 금양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2차 전지 생산시설 공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2차 전지 생산시설 2개 동을 짓는 공사였는데요. 해지 금액은 940억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 3,594억 원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뺀 잔여 국민입니다. 동부건설은 도급 계약 해지와 관한 법률 검토 뒤 대응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LIG 넥스원이 13%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한국 방산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롭템, LIG 넥스원이 급상승 탔는데요. LIG 넥스원은 공습 하루 전인 목요일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 디펜스 전시회 현장에서 인니 방산업체와 무기체계 생산 판매 MOU를 체결했고요. 그 전주엔 우리 방위사업청과 신궁 유도탄 등 총 1,38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시와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부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특징주로 앞서 살펴보셨던 LIG 넥스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의 경우 정규장에서 14% 급등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세를 연출해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더 있다고 보실까요?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적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라든가 글로벌 군비 경쟁 확대에 따라서 이 방산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핵 관련 갈등은 이 단기간 내에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미국의 중재력 약화라든가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개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군비 확대가 무기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하에서는 이 LIG 넥스원은 이제 안정적인 실적과 수출 파이프라인을 갖춘 대표적인 이 방산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모멘텀은 바로 오는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MSCI 지수 정기 리뷰 편입 기대감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MSCI 편입 유력 종목들은 발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전부터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번 후보군으로서는 이제 LIG 넥스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현대건설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들 종목 모두 이 정책 수혜와 이 구조적 성장 업종에 속하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22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고, 2027년 기준 수출 비중이 매출 전체액의 36%까지 확대될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은 꾸준히 우리가 보고 투자해야 될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로 주목하고 계신 종목 파마리서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단기적으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성장성에서 우리가 기회 요인을 엿볼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할 비율인데요. 이 존속법인이 74.28%, 신설법인이 25.72% 배정받는 구조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안정과 향후 승계를 위한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 가치 희석 우려라든가 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에서 파마 리서치는 뭐 전일 마치 물적 분할을 발표한 그런 어떤 주가처럼 주가가 이제 매물 출회가 되면서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할은 명심하셔야 될 게 인적 분할로 분할 후에도 기존 주주들이 신설 회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적 분할과는 달리 이 장기적으로 사업 구조 효율화, 브랜드 집중, 육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바라다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불확실성과 시장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여부를 점검을 하셔서 거래 정지 전까지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홀딩스는 뭐 투자와 M&A 사업을 집중하겠죠. 그 다음에 신설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 등 에스테틱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만큼 분할 완료 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분할 후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초전도체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초전도체 후보물질로 주목받았던 LK99의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초전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초전도체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는 11%대 강세 보였고요. 원익 P&E는 7%대, 파워로직스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금 부각된 김에 관련 타임라인 한번 되짚어보면요. 2023년 말 후보물질이었던 LK99가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며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순식간에 꺼졌지만요. 지난해 7월에는 LK99에서 순도를 높여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해당 테마에 다시 불이 붙었고요. 지난주에는 LK99가 특허 등록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며 다시금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앞으로 LK99와 LKK17과 관련한 소식 주시해 봐야겠고요. 다만 해당 테마에 속한 종목들의 경우 급등락이 심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밝히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HL 만도가 4%대 약세 보였고요. 현대 위아는 3%대, KG 모빌리티는 2%대 약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우리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주말 사이 일본은 관세 협상 합의문 초안 작성에 서둘러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자동차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일본을 제외해달라며 합의문에 이를 명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슈픽 하나씩 자세히 체크해 보셨고요. 진단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출원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2년 전에 꿈의 물질로 주목을 받았던 LK99와 연관된 것으로 좀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네.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연구진들이 2021년도부터 출원한 특허가 이번에 이제 등록이 확정이 되면서 이 기술적 우위라든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AK 99의 과학적 검증은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뭐 초전도체로 완전하게 보기에는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테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파워로직스, 선암 모비스 등 초전도체 관련 전도체 관련 정비나 지분 이슈로 단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을
수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보수적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온 초전도 인프라를 보유한 서남이라든가 극저온 시스템 기술을 갖춘 모비스와 같은 기업이 과학적 검증과 상용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실질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수적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과 함께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픽 자동차 관세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한테는 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단기 수급 충격과 중기적 전략의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V 등 일부 모델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역시 수출 중심 구조로 관세 인상 시에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큽니다.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반면에 이제 HL 만도라든가 비상장사인 HL, 클레무브 등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미국 내 생산 기반이 탄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중기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 조정이자 중장기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성치 않은 보수적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의 생산 기반이 명확한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조금 업황 캐즘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권에 넣고 좀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와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머티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어떤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요거는 이제 현지 생산의 어떤 현지 생산 이미 시설 투자도 많이 했고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어떤 성장 측면에서 일부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고요. 해당 섹터나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국 쪽에 2차 전지 쪽에 또 좋지 않은 소식들도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에만 넣고 보시고 하방 확보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8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제동을 걸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시장을 주도하겠지만은 이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FOMC 회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관련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유가와 관련이 있고 유가는 바로 물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 거리가 또 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우려감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 안에 있는 고유의 기대감이 지수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